안녕하세요. 율리시스 11장 세이렌 편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오후 4시입니다. 오후 4시는 보일런이 몰리의 집을 찾는 시간이죠. 오늘은 마차를 타고 몰리를 만나러 가는 보일런과 그들의 만남에 대한 생각으로 혼란스러워하는 블룸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이렌은 그리스 신화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에 새의 몸을 가진 세이렌들은 바다의 암초 위에서 뱃사람들을 향해 유혹의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서는 오디세우스가 돛대에 몸을 묶고 세이렌의 유혹을 이겨냈다는 일화가 담겨 있는데요. 율리시스 11장에서는 몰리와 보일런의 만남에 관한 생각에 괴로워하는 블룸이 오먼드 호텔 주점에서 일하는 도우스 양과 케네디 양의 유혹을 눈치채지 못하고 지나간다는 것으로 변형되고 있습니다. 세이렌이라고 하면 아름다운 노래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특히 11장에서는 블룸의 고뇌를 위로하기라도 하듯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슬픈 사랑 노래를 부르는 사이먼의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11장은 오먼드 호텔 주점에서 일하는 도우스 양과 케네디 양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그녀들은 호텔 앞을 마치 배처럼 지나가는 총독의 마차 행렬을 구경하며 총독의 부관을 향해 유혹의 눈길을 보냅니다. 그와 눈이 마주치자 그녀들은 유혹에 성공했다며 즐거워하죠. 이어서 그녀들은 마치 암초 같은 카운터 아래에 나무 상자 위에 웅크리고 앉아서 차가 우러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시 바위에 앉아있는 바다새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문장이고요. 시간은 오후 4시입니다. 몰리와 보일런이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이죠. 이런 생각에 잠긴 블룸은 시장길을 느끼며 호텔 주변을 걷고 있습니다. 도우스 양과 케네디 양은 그런 블룸을 발견하고 그를 유혹할 생각에 즐거워합니다. 10장에서 딸에게 가진 돈이 없다고 말했던 사이먼이 고급 주점인 오먼드 호텔 주점에 들어와 위스키를 주문하며 도우스 양에게 추근대고 있습니다. 주점에 들어오면서 엄지손가락에 손톱 조각을 떼어내는 그의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아마도 그에게 가족이란 손톱 조각처럼 잊어버리려 해도 끊임없이 신경 쓰이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 사이 시각장애인 소년이 피아노 조율을 마치고 돌아간 것 같습니다. 도우스 양은 앞을 보지 못하는 소년의 연주가 완벽했었다고 전해줍니다. 이 사이 레너원이 들어와서 보일런을 기다리고 있고 사이먼은 방금 조율된 피아노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블룸은 마사에게 답장을 쓰기 위해 편지지를 사러 문구점에 들렸습니다. 나오는 길에 마차에 타고 있는 보일런을 발견하는데요. 이번이 벌써 3번째 우연한 마주침입니다. 보일런은 레너원을 만나기 위해 오먼드 호텔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보일런이 들어오자 그를 매우 반기는 도우스 양과 케네디 양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아마도 멋쟁이 보일런은 더블린 여러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보일런과 레너원이 맥주를 마시며 경마에 대한 대화를 나눌 무렵 시계가 4시를 알립니다. 이때 블룸도 식사를 위해 주점으로 들어옵니다. 블룸은 보일런을 피해 출입문 가까운 자리를 선택하는데요. 시간이 되었는데도 아직 출발하지 않은 보일런을 보며 블룸은 의문에 잠깁니다. 아마도 몰리를 조금 기다리게 하려는 걸까요? 몸을 닳게 하려는 것이겠죠. 이런 생각에 잠긴 블룸을 웨이터 패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블룸을 기다리는 웨이터 패트의 모습을 묘사한 장면의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wait, wait, pet, waiter, waited 인데요. 몰리를 기다리게 해서 애타게 하려는 보일런에 대해 생각하는 블룸의 마음을 몹시 잘 표현한 문장인 것 같습니다. 이들 사이로 사이먼의 노래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보일런이 주점을 떠나고 사이먼의 친구인 벤 돌라드와 카울리 사제가 들어오고 그들은 마치 세이렌처럼 함께 노래할 준비를 시작합니다. 11장 원문을 보면 유난히 징글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 징글은 마차에 달린 종소리가 딸랑거리며 울리는 것을 표현한 의성어입니다. 보일런의 마차가 출발할 때도 블룸은 이것을 듣게 되는데요. 이 소리는 11장 내내 블룸의 의식을 자극하는 기호로 사용됩니다.
사이먼과 친구들은 벤 돌라드가 결혼할 때 예복이 없어서 블룸에게 바지를 빌려 입었던 추억을 떠올리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덩치 큰 벤 돌라드에게는 블룸의 바지가 너무 작아서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블룸과 몰리는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라서 몰리가 따로 헌옷 장사를 해야 할 정도였지만 블룸은 벤 돌라드에게 한 푼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블룸은 우연히 만난 스티븐의 숙부인 리치 고울딩과 합석했는데요. 블룸이 주문한 식사는 아침에 먹었던 것과 같은 간과 모래주머니, 튀긴 대구 고니입니다. 블룸과 리치 고울딩이 묵묵히 음식을 먹는 사이 보일러는 그의 뿔나파를 힘껏 치켜들고 당당하게 몰리의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이먼이 번뇌로 괴로워하는 여인에 관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이먼의 아름다운 목소리는 마치 비처럼, 속삭이는 나뭇잎처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줄기처럼 조용한 주점을 채우며 고뇌에 잠긴 블룸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사이먼의 노래를 감상하는 블룸의 마음은 몰리를 처음 만났던 날로 되돌아갑니다. 파티에서 그들은 의자 뺏기 놀이를 했고 또 피아노를 연주하며 노래하는 몰리를 위해 악보를 넘겨주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사이먼이 돌아오라 내게로라는 마지막 가사로 노래를 끝낸 후 소설에서는 사이오폴드라는 문장이 이어집니다. 이 사이오폴드는 사이먼과 리오폴드 블룸의 합성어인데요. 사이먼의 아름다운 노래를 통해 상처받은 영혼을 지닌 사이먼과 블룸이, 그리고 스티븐의 육체적인 아버지인 사이먼과 정신적인 아버지인 블룸이 하나가 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사이먼의 멋진 노래에 대해 모두가 감동과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리치고 올딩과 블룸도 각각 기네스 흑맥주와 사이다로 감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블룸은 마사에게 답장을 쓰기 시작하는데요. 블룸이 쓴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오늘 저는 몹시 슬퍼요" 였습니다. 식사와 편지 쓰기를 마친 블룸이 계산을 위해 웨이터 패트를 부르는데요. 하지만 청각장애가 있는 패트는 블룸의 목소리를 좀처럼 듣지 못합니다. 세이렌과 함께 일하며 그녀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웨이터를 귀가 들리지 않는 인물로 설정한 것이 재미있죠. 하지만 이 11장에서 청각장애를 가진 웨이터와 시각장애를 가진 소년이 함께 등장하는 것은 다른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건 모두 어떤 결핍을 상징하는데요. 아내를 잃은 후 삶의 의미를 상실한 사이먼이나 아들을 잃고 아내를 빼앗긴 블룸 모두 정신적인 의미에서의 결핍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처받은 이들이 사이먼의 아름다운 노래로 위로받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인 것 같습니다. 마침내 보일러의 마차는 몰리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늘색 양말에 번쩍이는 황갈색 구두가 마차에서 내려와 땅을 밟았습니다. 주점 안에서는 사람들이 벤 돌라드에게 아일랜드 미녀인 까까머리 소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일어서려는 블룸도 그의 노래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이 미녀의 가사가 심상치 않아서 잠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소년이 홀로 사제를 찾아가 무릎 꿇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신의 부모님과 형제들 모두 전쟁에서 사망했는데 이제 그 원수를 갚으러 출정하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자신은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만 가장 사랑하는 조국을 위한 선택이니 용감하게 떠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묵묵히 듣고 있던 사제는 이윽고 일어나 사제복을 벗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그 사제복 안에는 적군의 갑옷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소년은 사제로 위장한 적군 병사에게 살해당했고 그 후로 모두가 그 소년을 위해 기도하며 눈물 흘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블룸은 그는 조금도 중호심을 품지 않았다라는 가사를 생각하며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이때 세이렌 중 한 명이 블룸에게 유혹의 시선을 보내는데요. 그 시선이 자신을 향한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잠시 설레이기도 했지만 하지만 블룸은 마치 돛대에 묶인 오디세우스처럼 아름다운 도우스 양과 케네디 양을 지나 묵묵히 거리로 나섭니다. 지금은 그저 걷고 싶을 뿐입니다.
블룸은 우체국에 들러 마사에게 보낼 편지를 붙이고 패디 디그넘의 유족을 위한 모금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마틴 커닝엄과 만나기로 한 바니 키어넌 주점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그런 블룸이 묘지에서 봤던 갈색 비옷 입은 남자가 누굴까 궁금해하며 걷고 있을 무렵 골목에서 그를 향해 다가오는 한 매춘부를 발견합니다. 그녀는 어느 비 내리던 날 밤 블룸이 만났던 여인인 것 같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던 블룸은 잠깐 유혹의 감정을 느끼기도 하지만 결국 그녀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양보합니다. 율리시스 11장은 깜빡 잊고 주점에 놓고 온 조율용 소리곱새를 가져가기 위해 다시 오먼드 호텔 주점을 찾은 시각장애인 소년의 모습으로 마무리됩니다. 그에게는 도우스 양의 청동빛 머리카락도 케네디 양의 금빛 머리카락도 보이지 않습니다. 웨이터 패트를 비롯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어서 블룸의 상상 속에서 그리고 실제 상황 속에서 보일런과 몰리는 예정되었던 일을 끝마치게 되고 11장은 마무리됩니다. 오늘은 율리시스 11장 세이렌 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11장은 보일런과 몰리가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인 오후 4시 무렵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 끝없이 의식하는 블룸과 마차를 타고 당당하게 몰리에게로 향하는 보일런, 그리고 아내를 잃은 슬픔을 아름다운 노래로 달래는 사이먼의 모습이 교차하는 장이었습니다. 다음 12장 키클롭스 편에서는 오디세우스 일행을 가두고 도망가는 그들에게 커다란 바위를 집어던진 외눈박이 거인들처럼 아일랜드 국수주의자들의 위협에 처한 블룸이 결국 위기를 극복하고 무사히 탈출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장은 특유의 과장법이 사용된 멋진 문장들이 등장하니까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